해양 심층수는요, 이제 바닷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땅에서 캐는 물하고는 다르겠네. 그렇죠. 네. 이제 광물질이 들어있는 그러한 미네랄 걔네가 아니라 얘는 그냥 바닷물이에요. 근데 바닷물은 바닷물인데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바닷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태양광이 도달하는 깊이가 법적으로 수심 200m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200m 위에 있는 표충수라고 해가지고 물은 먹을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200m 아래에 있는 물을 해양심층수라고 하는데요. 태양광이 이제 표충수 같은 경우는 낮에는 태양광을 받아서 따뜻하고 저녁에는 태양광을 받지 못하니까 차가우니까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해서 이 아이는 먹을 수가 없는 물. 변질. 그렇죠. 네. 근데 해양심층수는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밤에도 차갑고 낮에도 차갑고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를 합니다. 이제 뭐 책마다 서리마다 다르기는 한데 1도씨에서 2도씨 사이의 온도를 유지한다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200m 이하로 내려가야 되니까. 네네.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표충수하고 해양심층수 같은 경우는 섞이지가 않아요. 저기 보면 노란색 선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노란색 선이 밀도 약층, 수온 약층이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 수온이 급격하게 내려가고요. 밀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표충수하고 해양심층수하고 섞이지가 않아요. 네. 서로가 이렇게 부딪히는군요. 섞이지 않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디 바다 해역 몇 군데를 보면은요 밀도차나 수온차 때문에 섞이지 않는 바다들도 그런 광경도 볼 수가 있기도 해요. 우리 튼튼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물 색깔도 다른가요? 하셨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어디 나라의 해역을 보면은 밀도가 섞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바다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더 어두워지겠네. 아닌가? 그거는 제가 바다 색깔을 봤는데 네. 어두웠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깊은 바다일수록 색깔이 그쵸. 좀 어두운 거를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쨌든 빛이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네네. 그러겠네요. 제가 방송이 끝나고 네. 저희 강원 심층수 그 게시판에다가요. 네. 그 밀도 차이로 네. 섞이지 않는 바다 이미지를 네. 몇 개 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좋습니다. 네. 보시면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카페에 네네. 여러분 강원 심층수 게시판이 있어요. 별도로 아시죠? 네. 요즘에 게을러지셔가지고 글을 많이 안 올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충수하고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이 작용하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유기물질이 많이 쌓이는 거거든요. 분해 활동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식물 애들이 뭔가를 영양분을 먹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영양분들이 다 밑으로 다 깔아앉아서 포함이 분해돼서 되겠네요.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되게 표충수하고 분리돼 있어서 깨끗하고요. 튼튼한 질문. 왜 베이비워터는 색깔이 맑아요? 하셨네요. 얘요? 네. 바닷물이 모여 있으면 찌르겠지만 일반 다른 물들도 다 이거는 바다 깨끗한 물. 해양 심층수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물 자체는 네. 바닷물이기 때문에 소금도 많을 거고 미생물들도 그렇죠. 어느 정도 짠 있을 거는 건데 다 걸러냈을 다 거고. 처리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처리한 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건강한 물의 조건이 깨끗한 물이었잖아요. 해양 심층수가 뭐 깨끗하지만 어쨌든 짠 맛도 있을 거고 뭐 등등 그런 것들은 있을 테니까 그거는 우리가 음용할 수 있게 다 걸러질 건 걸러지고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안에 영양분, 성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건강한 물이 그냥 단순하게 알칼리수, 수소수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체액과 혈액과 성분이 비슷한 물이 더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3대 1대 1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드셔서 혈액순환이 개선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개선된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 제가 물을 많이 안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신 다음에 제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뭐요? 화장실을 잘 가요. 네. 근데 임산부들이랑 산모들이요. 그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화장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장실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정말 임산부 저 화장실 간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임신했을 때. 그래서 임산부들이 치질도 많이 생기고 되게 많이 힘들고 아이한테도 안 좋고 그렇단 말이에요. 다들 중요하다고 하시네요. 그거요. 중요하죠.
일단 네. 화장실을 잘 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좀 많이 저렸었거든요. 손발 저리는 게 좀 없어졌고요. 그리고 일반 생수는 칼슘이 많거든요. 네. 저희 물은 마그네슘이 많아요. 그래서 칼슘 많은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건강에 그 정도로 많이 들어있진 않죠. 네네. 일반 생수에.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막 눈밑이 떨리거나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없어지고 좀 발이 차가워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잠도 못 잤는데 발도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뜻이겠네요. 맞아요. 지금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과 비슷한 성분의 물을 자주 먹어줬더니 물론 다른 분들처럼 2리터까지는 아직도 많이 못 먹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있었던 증상들이 되게 많이 완화가 됐어요. 좋습니다. 좀 이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 해양심층수가 제가 여기 회사에 왔을 때 저는 정말 양수의 성분이랑 물이 비슷하다라고 해가지고 양수랑 바닷물의 성분이 비슷하다? 아니 이 물의 성분과 이 물의 성분이 양수의 성분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네이버에서 찾은 자료입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여러 무슨 의사협회나 산모협회나 막 이런 데에서 다 보면 다 바닷물이랑 같다라고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닷물은 그냥 바닷물이 아니라 표충수하고 해양심층수랑 나뉘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표충수하고 성분이 같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깨끗한 해양심층수하고 성분이 비슷하다는 거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12kg의 체중이 는 것 중에서 6kg가 양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양수의 성분이 바닷물의 성분이 같다고 하잖아요. 성분이 같아야 몸에 들어왔을 때 빨리 적응이 되고 그렇죠. 또 잘 퍼지고 이렇게 되겠네요. 네. 양수가 계속 생기면 그 바닷물의 성분하고 비슷한 성분 안에서 우리 아기가 자라는데 태어나서 처음 먹는 물도 그 바닷물의 성분과 비슷한 해양 심층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거는 제가 아까 다음 화면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네요. 화장실 일반 생수를 마신 사람과 해양 심층수를 마신 사람을 비교를 해봤는데 물론 물을 많이 먹으면 노폐물 배출하고 장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지만 생수를 마신 사람은 60% 해양 심층수를 마신 사람은 94%가 변비 개선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린아이들이 계시면 저희 물을 드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엄마한테도 좋고 아가한테도 좋고 그러네요. 지금. 저희 또 그 얘기도 얘기해도 되나? 뭐요? 저희 물을 마신 다음에 애기 똥 색깔이 너무 예뻐졌다고. 아니 그래서 분유물로 많이 먹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죠? 그래서 애기들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그 단어를 표현을 하니까 한번 또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임산부 우리 산모님들이요. 그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이제 머리도 좀 많이 푸석푸석해지고 피부도 좀 까칠해지고 그리고 입덧도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고요. 아이의 탈수 증상에 탈수가 된다라고 느끼는 첫 증상이 뭔지 알아요? 아이가 느끼는 탈수 증상이 엄마의 입덧으로 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뱃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계속 입덧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아기가 그럼 물이 모자른 거예요. 지금 엄마 목말라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정말 저는 이만큼밖에 물을 안 먹었다 그랬잖아요. 입덧 정말 심했거든요. 그리고 그렇답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드셔야 되네. 아기가 물이 부족하면 엄마가 입덧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드시면 그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얘기는. 그래요. 피부나 뭐 이게 사실 물이 부족하니까 머릿결도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죠? 네. 이 미네랄이요. 아까 마그네슘, 칼륨, 칼슘 이런 것들이라 그랬잖아요. 얘는 미네랄은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에요. 머리카락 성분, 피부의 성분, 뭐 이런 손톱의 성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좀 좋은 물을 건강한 물을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여자분들은 참 힘들어 사실. 임신이라는 남자들은 겪지 않는 걸 겪으시니까 참 그 부분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기도 집에 가서 하고. 잘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혹시 네. 둘째 맘이시면 네. 첫째 아기 중에서 혹시라도 어우. 요즘에 아토피들이 좀 많이 네, 있잖아요. 네. 이 심층수 음용 전에 연고나 약을 먹어도 연고를 바르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던 아이가 저희 해양 심층수를 먹고 1개월 있다가 4개월 있다가 거의 완치되다시피 많이 저렇게 낫네.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100% 낫는다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까 변비 개선도 94%가 변비 개선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물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그쵸. 효과들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신체 뭐 70% 이상을 이루는 게 물이라고 물이고. 했으니까 물이 좋은 물로 개선이 되면 당연히 신체 상태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정규님이 베이비워터 물 끓여도 영양성분 파괴 안 될까요? 하셨네요. 마그네슘과 칼륨과 칼슘은 원자의 개념이잖아요. 물 끓여도 얼려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 질문들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지금 베이비워터는 설명 아직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리고 베이비워터 드신 분들 중에서 이 물을 다 끓이지 않더라도 저희가 끓인 다음에 물을 식혀가지고 분유를 타시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그래도 물에 잘 녹고 드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완벽히 끓였다가 하지 않아도. 전 분유물로는 최고 같아요. 이따가 한번 실험 보시면 또 느끼시는 게 또 있으실 것 같고. 네, 한번 그다음 볼까요? 저희 대표님도 지금 베이비워터를 드시는데요. 맞아요. 저한테 엄청 자랑하세요. 베이비워터 가지고 키웠는데. 요거 여러분 제 사무실에 있는 화초들이에요. 얘네들 그 베이비워터, 그 제가 베이비워터를 먹으면서 단골 사진. 원래 수돗물로 키웠거든요. 수돗물로 키우는데 다 죽는 거예요. 자꾸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마음 먹고 베이비워터를 쭉 부었죠.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막 거미줄 생기듯이 막 뭐가 가지치기 하듯이 뭐가 막 나잖아요. 뿌리가.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건강하게 저렇게 자란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식물인데 저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거 보고 제가 그래서 주위에 베이비워터 전도사가 됐죠. 저거 보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사실 이거 찍어가지고 우리 차장님한테 보낸 거거든요. 대단하죠. 저거. 지금도 자라고 있어요. 저게 한 5년 전 사진인가요? 3년 전 사진인가? 하여튼 그럴 텐데 제 사무실에 지금도 쟤네들 자라고 있습니다. 대단한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분유에 얼마큼 잘 녹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기다리셨을 텐데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